안녕하세요. 박은욱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냐면요. 어, 학교에서의 영어 읽기 지도 방법과 그리고 가정에서 소위 엄마표라고 하는 엄마표 영어 지도, 읽기 지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현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파닉스와 관련된 읽기지도 관련된 책을 집필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기지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영어 수업을 진행하시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대단히 고학력자의 영어를 마스터하신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업의 질이 이 상향보다는 약간 하향에 맞춰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특히 영어를 배우고 온 학생과 영어를 접해보지 않고 학교 온 학생들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 수업의 질 차이 때문에 더 좋은 수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 영어가 읽을 수 있는 친구들과 영어를 읽을 수 없는 친구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수업의 질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어 읽기를 잘 못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기초학력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수업에 끌어들여서 같이 참여시킬 것인가, 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파닉스 책을 집필한 저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 없이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읽기 지도 방법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영어 읽기 지도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주로 통문장 읽기 지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통문장 읽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 문장을 듣고 이해하고 듣고 따라한 다음에 그리고 듣고 묻고 답하면서 읽고 쓰기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어 수업 첫차 시에는 이렇게 통 단어 읽기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지만 점차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단원별로 이 통문장으로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하고 말하면서 그 영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일반 학생들이나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어 읽기를 단어조차도 읽지 못하는 파닉스 지도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버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제시되는 그런 읽기 지도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시중에 엄마표라고 하는 영어, 엄마들,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카페나 맘카페나 아니면 엄마표 영어 카페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는 방법들인데 대표적인 게 사이트 워드를 이용해서 파닉스 지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G까지 소리값을 찾아가지고 그 소리값을 알려주는 파닉스 지도 방법, 그리고 다중문자나 이중문자, 이중모음들을 이렇게 소리값을 알려주면서 공부하는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엄마표 영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발음기호 지도입니다. 발음기호 지도는 소수의 몇몇 강사님들이나 또는 몇몇의 책에서 이렇게 파닉스 지도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발음기호 지도는 솔직히 보면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영어 사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어민 단어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전이나 이런 발음 기호를 공부함으로써
그것들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끔 공부하기 위해서 발음기호들을 터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발음기호를 알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은 그 발음기호대로 공부를 하더라도 원어민들이 읽어보는 그런 발음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언어학자, 꼬마 언어학자를 기르는 것 같은 지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캐나다에서 온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발음기호 지도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지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발음기호를 모른다. 모음에 있는 이런 발음기호들, 이런 단어들을 읽지 않는다. 대신에 자기는 사이트 워드나 이렇게 엄마표 영어처럼 이 A부터 G까지의 소리값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음기호를 소수의 언어학자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발음기호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ask a question. 오케이. 그 발음 기호를 외국에서는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미국 아니 캐나다에서 오셨잖아요, 지한 선생님. Hello. 발음 기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ah, I don't think you need to know the symbols for each word or for each letter and how to pronounce it, because that's usually something used by linguistics or someone who studies languages versus people who want to speak it, or when you're learning it in school in Canada and in America, you don't learn any of the symbols, you just learn by hearing. So for students, they just learn through repetition. So hearing it over and over again just to remember the sound of it. So for example, apple, you hear apple all the time. Apple, give me an apple. Finally, the Canadian student doesn't need to learn the symbol of pronunciation. No, I think it just makes it harder for students to learn the language, because the symbols look like English, the English alphabet, so sometimes it just confuses how it sounds to the kids. Yeah, thank you for your comment. Of Thanks. course. 네, 영어 읽기의 현 주소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 학교 영어는 통문장 읽기 지도를 함으로써 이렇게 영어에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나 영어를 공부하기에 적합한 인지 능력을 갖춘 친구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대상인 학생들, 영어에 파닉스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 영어에서는 파닉스 지도가 3학년과 4학년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한 교과서 예를 들어보면 3학년 때 A부터 G까지의 소리값 중에 대표적인 것들 단원별로 한 가지씩만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개를 배우는데요. 이 11개 가지고 그것도 단원별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끊어서 한 가지씩 배우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가면 이중모음 중에서 한 가지씩 OO는 어떻게 소리 날까, TH는 어떻게 소리 날까, 이런 것들을 또 11개 정도 배우면 이 파닉스라는 것을 한 22개 정도만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파닉스 발음 규칙을 따져보면 거의 소리가 나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100가지가 넘습니다. 예, 그 규칙을 찾을 만한 파닉스 규칙들이 100가지가 넘는데 이 21가지로 3, 4학년 때 파닉스 지도가 끝나고 5, 6학년 때는 파닉스 지도가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메꾸기 어렵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 그리고 서점, 학원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깨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엄마표 영어 그리고 학원 서점 교재를 보시면 이 사이트 워드 통단어 읽기, 예를 들어 보면 사이트 워드 통단어 읽기는 예를 들어 그림 카드로 설명을 해보자면 앞장은 그림과 사진이 있는데 뒤에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고 이 친구가 이 그림에 있는 단어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림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인지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지 따라할 수 있는지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면서 통단어를 그대로 읽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푸시라고 하는 밀다, 이런 그림을 보고 푸시라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PUSH를 보고 언젠가는 바로 그냥 푸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그 푸시를 기억했는데 기초학생들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거나 금방 까먹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전장치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알파벳 소리값을 안전장치로 하나 더 병행해서 지도를 해준다면 그 푸시라는 단어를 까먹더라도 다시 P는 피읍 소리가 나고 U는 우 소리, SH는 쉬 소리가 난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푸시라는 단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보다 각각의 소리들을 조합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기초학년 학생들은 두 가지 방법들 이상이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 선생님들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런 많은 소리값들을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인풋을 넣어줄 수 있느냐, 그것들을 저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학교 파닉스왕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음 기호 공부하는 것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꼬마 언어 학자를 만드는 것이다. 자, 발음 기호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초등학생한테는 딱히 권유하고 싶지 않은 방법인데요. 특히 기초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발음 기호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파벳 이름과 그리고 알파벳 소리값 정도도 이 친구들은 버거울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단계 넘어서 발음교까지 생소한 발음교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생소하고 일부 엄마표 영어나 아니면 파닉스도 공부를 했고 통문장 읽기도 되고 그런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발음교까지 공부를 해서 한다면 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발음기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파고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원어민들의 발음을 단어별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많은 사이트, 딕셔너리컴이나 캠브리지 딕셔너리나 그다음에 포르호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원어민들 발음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들을. 그래서 이것들 영어 듣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따라함으로써 좋은 발음을 듣기 때문에 굳이 이 발음기호를 보면서 사전 보고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에게는 꼬마 언어 학자를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무리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현직에 있는 선생님으로서도 발음기호 지도 방법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년 학생들은 최선의 읽기 지도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단기간에 이 기초학년 학생들이 많은 발음기호들에 대해서 좀 병행해서 통문장 읽기나 통단어 읽기랑 병행해서 이렇게 파닉스 발음을 소리값을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워크북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워크북을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체득할 수 있게끔 워크북이 있는 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책으로 우리 학교 파닉스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사이트 워드나 그 다음에 사이트 센턴스, 중요한 교과서에 나온 예시문과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 위주로 해서 교과 진도와 맞춘
교과 진도에 맞춰서 파닉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음원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이트 워드나 사이트 센텐스를 동시에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닉스 발음과 소리값을 그리고 이 모든 다중문자들을 총망라해서 시중에 있는 소리값을 모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대부분의 책들이 A 하면 에와 A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이 파닉스 왕에서는 A가 7가지로 소리 난다. 그리고 O도 7가지로 소리 난다. 한국식 발음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기초학년 학생들도 한글은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파닉스 발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문장 읽기나 통단어 읽기를 하면서도 그 안전장치인 파닉스 발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까먹더라도 금방 기억을 재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어낼 수 있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이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학교 파닉스왕을 통해서 기초학력 평가 시험을 봤을 때도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사교육을 받지 않았을 학생들이 25문제 중에 모두 다 맞은 학생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대상인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지도 않고 3개월 정도 했는데도 25문제 중에 21를 맞는 정도.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 단기간에 파닉스 발음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목격했고 지금도 이제 교육청에 나가서 다양한 선생님들 만나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요. 기초학력 학생을 위한 한 가지 읽기 지도 방법보다는 통문장 읽기라든지 통단어 읽기라든지 사이트 워드라든지 그다음에 파닉스 지도, 발음 기호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 가지 방법보다는 그 틈을 좁힐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학교 파닉스 왕이라고 하는 1권 3, 4학년용과 2권 5, 6학년용이 그 학년에 맞는 수준의 교과 진도에 맞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시문을 가지고 평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예시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선생님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파닉스 지도와 통문장 읽기 지도가 함께 병행되면 학교 영어와 그 다음에 엄마표 영어나 그리고 제가 만든 우리 학교 파닉스 왕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도가 돼야 개별 기초학년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엄마표 영어와 학교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그 틈새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이 워크북 형태의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파닉스 지도 방법을 하나의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지금도 새로운 코스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책들을 이제 내년이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좋은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초학년 학생들이 영어 읽기만은 꼭 완료해서 수업에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꿈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